의사로 성공한 64년생 박 원장, 은퇴 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기대와 두려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퇴하면 누구나 막연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잖아요. 평생 열심히 달려온 인생에서 마침내 누리는 달콤한 휴식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해본 분들은 오히려 엄청난 혼란과 상실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64년생 박 원장님의 이야기예요. 박 원장님은 서울 시내에서 꽤 유명한 내과 의사셨습니다. 스스로도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만큼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으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이렇게 멋지고 여유로운 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그분을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뭔지 오늘 편하게 구어체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1. 박 원장님의 은퇴, 그리고 하루아침에 찾아온 공허함. 아니, 내가 잘못된 건가?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연금도 튼튼히 드러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박 원장님이 은퇴 초기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분은 은퇴 몇 년 전부터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고 세금이나 자산 관리까지 전문가와 상의하며 빈틈없이 준비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문제는 돈이나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막상 병원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료하고 환자와 마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순간에 여유를 얻으니 그 여유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답니다. 하루 루틴의 붕괴.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식사를 마치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내가 뭐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맴돕니다. 직함에 대한 의존주의. 사람들도 오랫동안 박 원장님, 원장님 하며 모시듯 대했는데 은퇴 후엔 본인을 박씨나 아저씨로 부르는 일조차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직업적 타이틀이 커다란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의지하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점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즐거워 보였던 골프나 여행도 시큰둥해지고 가족과의 대화마저 서툴러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사는 의미를 느끼려면 다시 진료실로 돌아가야 하나? 그렇다고 그걸 또 어떻게 하냐 하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다가 결국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2. 은퇴 후 무너진 사람, 3가지 사례로 보는 교훈. 자, 여기서 박 원장님 얘기 말고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 은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대기업 임원 출신 김 이사님의 사례. 김 이사님은 63세에 35년 다닌 대기업에서 은퇴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겠구나 싶었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누구나 인정해주던 임원 자리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회사를 나가니 하루 만에 김 이사가 아니라 그냥 김 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김 이사님은 처음엔 낚시도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취미생활 즐겨야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그걸 시작하려고 해보니 몇 달 못 가서 금방 지겨워졌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고 시간만 때우는 것 같고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김 이사님은 지역 사회단체나 봉사활동 등 자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조심스레 발을 들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도 여전히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내 경험을 쓰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일단 은퇴 후 사회와의 연결점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영업에 뛰어든 최 대표님의 사례. 2번째 사례는 조금 달라요. 평생 의류 사업을 크게 운영하던 최 대표님은 65세 때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자신은 은퇴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넉넉했고 업계에서 꽤 이름도 알려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놀고만 있어도 되나? 이런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 대표님은 은퇴 후 얼마 안 돼서 가볍게 카페를 운영해 볼까 하고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60대 중반이고 예전만큼 체력도 받쳐주지 않는데 카페 운영이 뜻대로 안 풀리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의류업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음식 카페 업종에 대한 노하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선 왜 또 고생하냐, 그냥 편히 쉬지 하고 말렸지만 스스로는 나는 아직 쓸모가 있고 뭔가 해야만 해라는 생각에 자꾸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죠. 한마디로 은퇴 후에 무작정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나의 역량과 건강 상태 그리고 시장 상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3. 퇴직 후 가족 관계가 악화된 이 부장님의 사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분은 이 부장님이라는 62세 분인데 대기업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최근에 퇴직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걱정은 없었지만 문제는 집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장님은 평소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오랜 기간 회사 사람으로 살아오셨거든요. 부부끼리도 사실상 주말에만 잠깐 보면서 살아온 셈이죠. 퇴직 후 갑자기 남편이 집에 24시간 붙어 있으니 아내 입장에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취미도 없고 친구 관계도 단절된 상태에서 남편이 계속 잔소리를 하고 일정도 없이 TV만 보고 있으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은퇴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부장님이 다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듣고 동네 사람들과 소소하게 운동 모임을 만들면서부터 사태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해요. 중요한 건 가족이 나를 전부 책임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은 금물이고 은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죠. 3. 은퇴 준비 꼭 돈만이 답은 아니다. 위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은퇴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재정적 안정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즐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은퇴 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심리 정서적 대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함 없이도 나는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가?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이웃과 어떻게 교류할까? 봉사나 취미학습 모임을 통해 내 존재감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활력 찾기 새로운 일을 할 때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나이를 고려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은퇴를 맞이하면 충격이 훨씬 덜합니다. 아니, 오히려 은퇴를 새로운 출발로 삼을 수 있죠. 4. 박 원장님 사례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박 원장님은 이후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처음엔 나는 의사였으니 건강 관련 자문이나 아니면 후배 의사 교육 같은 일을 해볼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도 없고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병원 운영에 몰두했던 분이라 다시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는 일은 이제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주변 지인에게 권유받아 시니어 대상 건강 강의를 작게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듣는 분들이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앞섰대요. 그런데 막상 환자를 돌보는 자리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건강 관련 지식도 나눠주는 자리가 되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점차 강의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자신도 이야기할 기회를 얻다 보니 박 원장님 삶이 훨씬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요즘엔 간단히 요리도 배우면서 건강식 레시피를 강의에 접목한다거나 동호회처럼 느슨한 모임을 만들어서 산책이나 등산도 함께 하신다고 해요. 아,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굳이 원장 타이틀이 없어도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는 거죠. 5.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국엔 은퇴 후에 중요한 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꼭 대단한 업적이나 도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작은 취미부터 적당한 규모의 일거리 혹은 봉사활동이나 공동체 활동까지 다양한 길이 있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예전처럼 24시간 일만 하는 게 아니니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 활동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내가 몰랐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나만의 마인드셋, 은퇴를 인생 마감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 원장님을 비롯한 사례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내가 그냥 놀고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일을 오래 해온 분들은 더욱더 자기 역할과 책임감이 뚜렷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을 겪으면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대비만큼이나 스스로의 인생 2막 혹은 3막을 어떻게 설계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6. 마무리 완벽한 은퇴 준비도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무의미.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박 원장님이 은퇴 후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이유는 돈이나 직함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재정적 준비를 해도 은퇴 후 삶의 방향성과 의미가 없다면 상실감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은퇴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걸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미리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보고 나만의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의사 박 원장님이 아니라 박 씨가 되어도 충분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은퇴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꽤나 설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단순히 여생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일,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펼쳐갈 기회로 삼아보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들 하죠. 64년생 박 원장님처럼 한번 무너졌더라도 그 다음엔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멋진 시니어 라이프 혹은 은퇴 후 인생을 살게 되길 응원합니다.